안녕하세요. 영어대장 칼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칼의 단어 공부 방법이 왜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 제가 부제를 한번 달아볼까요? 칼의 단어 공부 방법이 왜 효율적인가? 이 제목 말고 부제를 한번 달아보게 되게 되면 시청자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칼의 단어 공부 방법과 기존의 단어 공부 방법의 차이점? 이렇게 생각을 차이가 어떤 게 나는지 제가 알려드린 단어 공부 방법과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혹은 지금 실천을 하고 계시는 단어 공부 방법의 차이가 무엇인가 이런 거를 생각을 하시면서 제 영상을 보시게 되게 되면 좀 더 공감이 많이 되시거나 이해가 잘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게 되게 되면 사실 단어 공부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생각을 해볼 때 첫 번째로 고려를 해야 되는 거는 어떤 단어를 공부를 해야 될 건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어떤 단어를 공부를 할 건가가 결정이 되게 되면 그 이후에 이 단어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건가로 그 고민으로 넘어가는 게 순서적으로 제 생각에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이 어떤 단어를 공부를 해야 될 건가에 대한 고민을 안 해보셨을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어떠시나요? 어떤 단어를 공부를 해야 될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칼의 단어 공부 방법이 왜 효율적인가? 이번 영상에서는 이 어떤 단어를 공부를 해야 될 건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같이 올려드리는 일상에서 떠올리기가 왜 중요한가? 이 영상에서는 어떻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드릴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사실 이번 영상 칼의 단어 공부 방법이 왜 효율적인가 영상과 일상에서 떠올리기가 왜 중요한가 이 두 영상 같은 경우는 단어 공부 네 번째 영상에 포함이 되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단어 공부 네 번째 영상을 찍다 보니까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사실 이 내용들, 단어 공부 네 번째 영상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 중에서 어떤 내용을 조금 뽑아서 따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까 고민을 해보니까 이번 영상과 이제 일상에서 떠올리는 게 왜 중요한가 영상 같은 경우는 좀 따로 빼서 영상을 만드는 게 좀 더 효율적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 찍게 됐고요. 사실 이 단어 공부 네 번째 영상을 찍으면서 이 단어 공부 네 번째 영상이 어떤 내용을 다룰지는 여러분들한테 이미 알려드렸죠. 이 단어 공부 네 번째 영상에서는 지금까지 제가 가르치던 학생들이 단어 공부를 할 때 이 단어 공부를 어떻게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음집, 정리를 한 영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정리를 하다 보니까 사실 한 80% 정도의 내용이 뭐랑 관련이 있냐면 전제에 대한 이야기와 관계가 있더라고요. 사실 이제 어떤 단어를 공부해야 되고 그 단어를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를 할 때 가장 중요시되는 전제, 가장 근간이 되는 내용, 개념, 이 전제에 대한 것의 무시, 이 전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그렇기 때문에 잘못 공부하는 현상이 발생되는 게 한 80%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단어 공부 네 번째 영상을 들어가기 전에 이 전제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상기시켜드리고 인지를 시켜드리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을 이해시켜드리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번 영상과 일상에서 떠올리기가 왜 중요한가 이 두 영상에서는 어떤 단어를 어떻게 공부해야 될 건가에 대한 전제 이야기, 가장 중요한 이야기, 그렇죠? 기본되는 개념 이런 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사실 어떤 단어를 어떻게 공부해야 될 건가에 대한 이런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학습자 입장에서는 이 공부가 얼마나 힘든지 또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되실 거예요. 결론만 말씀드리게 되게 되면 제 주관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단어 공부 방법이 가장 덜 힘들고 가장 시간이 짧게 걸린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수업을 들어갈 때마다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사실 이제 공부를 제 방법대로 해보시면서 사실 이게 얼마나 덜 힘든지 얼마나 시간이 적게 걸리는지 한번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사실 욕심도 좀 있긴 있습니다. 자,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를 공부를 하고 계신가요?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단어를 공부할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책이나 미드 혹은 선생님,
아니면은 뭐 지금 유튜브 영상이 올라가니까 유튜브에서 알려주는 단어 혹은 구조를 공부할 가능성이 크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책이나 미드나 선생님이나 유튜브에서 알려주는 단어 구조를 제가 다른 말로 한번 바꾸게 되게 되면 외부적인 요인으로 알게 된 단어, 그쵸? 이렇게 제가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떤 단어를 공부하세요라는 그 단어는 본인이 말로 하고 싶은 단어. 이것도 제가 다른 말로 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게 되게 되면 본인이 영어로 말을 하려고 했으나 제대로 안 나온 단어. 이렇게 바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실제로 책이나 미드나 선생님 유튜브 뭐 다른 것들을 통해서 이런 외부적인 요인을 통해서 알게 된 단어를 공부하는 것과 실제로 본인이 말로 하면서 하고 싶었던 거, 단어, 혹은 제대로 안 나온 것을 공부하는 것, 이 두 개가 충돌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알려드린, 이제 부제에 적어놨죠. 기존의 단어 공부 방법과 제가 알려드리는 단어 공부 방법의 차이가 어떤 단어를 공부해야 될 건가에 대한 문제에서는 요 두 개가 충돌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도 한번 이렇게 판단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외부적으로 알게 된 단어를 공부하는 거, 그래 본인이 실제로 쓰려고 하다가 쓰고 싶었던 단어, 쓰려고 하다가 제대로 안 나온 단어, 이 두 가지 종류 중에서 어떤 것을 공부하는 게 효율적인가, 이거를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한번 스스로 판단을 좀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당연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본인이 말로 하고 싶었던 단어, 싶은 단어, 혹은 말로 하려고 했으나 제대로 안 나온 단어, 요 단어를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하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책이나 미드나 선생님이나 유튜브에서 알려주는 단어, 즉 외부적인 요인으로 알게 된 단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약간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이게 첫 번째가 뭐냐면 외부적으로 알게 된 것들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인풋이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는 단어들은 꽤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자기 입에서 자연스럽게 잘 나오는 단어는 적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단어들 중에서 여러분들 입에서 자연스럽게 잘 나오는 단어가 몇 퍼센트 정도나 되시는 것 같으세요? 제가 실제로 상담을 하거나 제 학생들한테 이제 물어보게 되게 되면 기존에 이렇게 외부적인 요인으로 알게 된 단어를 공부하시던 분들은 대부분, 이거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한 10%에서 5%, 5%에서 10% 정도 실제로 알고 있는 단어 중에서 내 입에서 잘 나오는 게 5%에서 10% 정도 된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은 알고 계시는 단어들 개수 중에서 자기 입에서 제대로 나오는 게 몇 퍼센트나 되는지 한번 스스로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또 분명히 이런 말이 나오실 거예요. 다른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해드린 내용이긴 한데 실제로 이렇게 알고 있는 단어의 개수가 얼마 안 되는데, 그렇죠?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알고 있는 단어 개수를 더 늘리고 싶다? 이렇게 요만큼 알고 있는데 요만큼 느리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이런 외부적인 요인으로 알게 된 단어들을 공부를 막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이런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개수를 이렇게 늘리는 것도 분명히 추후에는 해야 되는데, 순서적으로 봤을 때 알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내 입에서 자연스럽게 잘 나오는지, 알고 있는 것들을 대부분 뭐 한 70%, 80% 정도는 내 입에서 잘 나오게끔 자연스럽게 잘 나오게끔 만들고 나서 요 크기를 이렇게 늘리는 게 순서적으로 맞는 거지. 입에서 지금 잘 나오는 단어가 몇 개 있지도 않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만 내 입에서 자연스럽게 잘 나오게 할 수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알고 있는 단어들의 개수만 이렇게 늘린다고 한다고 해서 과연 그게 말하기가 될까요? 꼭 이거를 한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꼭 이제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게 되게 되면 책이나 미드나 선생님이나 유튜브나 알려주는 이런 외부적인 것들보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공부를 하셔라라고 하는 단어는 본인이 말로 하고 싶었던 단어, 그리고 혹은 본인이 말로 영어로 하려고 했는데 제대로 안 나온 거, 이런 것부터 먼저 공부를 하고 순서적으로 봤을 때 레벨이 어느 정도 돼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할 수 있는 말을 어느 정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나서 이런 외부적인 요인으로 알게 된 단어를 공부하는 게 순서적으로 봤을 때 맞다.
이거를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거고, 자기가 알고 있는 단어의 개수가 작건 적당하건 많건 관계없이 작다고 치더라도 이 작은 정도의 내가 알고 있는 단어들을 어떻게 하게 되면 내 입으로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을까를 알고 나서 이렇게 하면 내가 알고 있는 단어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 나오는구나를 알고 나서 그때부터 알고 있는 단어의 개수의 수를 늘리는 게 순서적으로 봤을 때 좀 더 합리적이고 맞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외부적인 요인을 통해서 공부를 외부적인 요인으로 알게 된 단어를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은, 알고 있는 단어는 많은데 입에서 자연스럽게 잘 나오는 단어의 개수는 굉장히 적다. 그쵸? 이런 현상도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책이나 미디어나 선생님이나 유튜브에서 알려주는 단어, 외부적인 요인으로 알게 된 단어를 공부하실 때 가장 단점이 뭐냐면, 실제로 이렇게 밑에다 적어볼까요? 그렇죠? 본인의 레벨에, 즉 수준에 맞는지 이게 판단이 힘드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빈도가 얼마나 자주 쓸 법한 건지 이것도 판단이 힘드세요. 아마 외부적인 요인으로 단어를 알게 됐을 때 본인의 수준에 맞는지, 얼마나 자주 쓰일 법한 건지 이거를 판단을 하시는 분들도 별로 없으시겠지만 실제로 이 판단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본인의 수준에 맞는지, 얼마나 자주 쓰일 법한 건지 이런 고민을 안 해도 되는 것들이 실제로 본인이 말로 하고 싶었던 단어, 본인이 영어로 말로 하려고 했으나 제대로 안 나온 단어, 이런 거를 공부하시게 되면 본인의 수준이나 빈도를 그나마 덜 신경 쓸 수 있는 상태가 되시는 거죠. 물론 이제 간혹가다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본인의 레벨은 낮은데 주제를 엄청 어려운 거를 잡아서 실제로 거기서 나오는 단어들이 본인이 뭐 말로 하고 싶은 거일 수는 있겠지만은 예를 들면 본인 수준에 안 맞는 것들을 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주제 선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이제 공부 방법 와이즈 영상 초반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레벨에 맞는 주제를 선택해야 된다고 말씀드리죠. 근데 일단은 레벨에 맞는 주제를 선택을 하시게 되게 되면 실제로 본인이 입에서 나올 때, 말로 할 때 본인의 수준에 맞고 그 다음에 자주 쓰일 법한 것들 위주로 말을 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시게 되게 되면 실제로 본인의 수준이나 이 내 입에서 나오는 단어, 혹은 내 입에서 말을 하려고 했는데 제대로 안 나온 단어가 본인의 수준에 맞는지, 빈도는 자주 쓰일 법한 건지 이런 고민을 덜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수준에 맞는지, 빈도는 얼마나 자주 쓰일 법한 건지 이런 거를 고민을 덜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실제로 본인 입에서 이제 본인이 말로 하고 싶었던 단어, 혹은 말로 하려고 했으나 제대로 안 나온 단어, 이런 단어를 공부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책이나 미드나 선생님이나 유튜브에서 알려주는 단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어떤 단어를 들었어요. 혹은 구조를 들었어요. 그러면, 이 단어나 이 구조가 이런 의미구나. 이런 상황에서 쓰는구나. 요렇게 쓰면 되는구나. 요거를 아시잖아요. 요거를 이해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이해를 한 건데, 이해를 한 거에서 끝나는 건데, 이제 어떤 착각을 하시냐면, 얘가 이해를 했으니까 입에서 나올 거라고 착각을 하세요. 이제 이런 약간 생각도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말은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라는 거를 듣고 아시게 되게 되면, 이게 언젠간 내 입에서 나오겠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사실 이제 단어를 어떻게 쓰면 되는지,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되게 되면 꼭 자있게 된 거 마냥, 그렇죠? 그냥 알게 되고 이해한 거 뿐인데도 자있게 된 거냐마 다 자있게 된 거 마냥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자주 발생을 하시더라고요. 본인 시청자분들께서도 혹시나 지금까지 단어 공부 혹은 구조 공부를 책이나 미디나 선생님이 알려주거나 혹은 유튜브에서 알려주는 단어를 공부하셨던 분들이면 분명히 제 말씀에 공감이 좀 되실 거예요. 이 단어가 얼마나 자주 쓸 법한 건지, 그 다음에 내 레벨에 맞는지 고민도 안 해보셨을 가능성도 크고, 그 다음에 그거를 듣고 이해했으니까 내 입에서 나올 거다. 그 이해한 걸로 만족하는 그런 현상을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자, 일단은 두 번째로 넘어가게 되면, 자, 그래서 제가 외부적인 요인으로 알게 된 단어보다는 실제로 본인이 말로 하고 싶었던, 하려고 했으나 제대로 안 나왔던 단어를 공부를 해야 된다. 여기에서 제가 어떤 단어를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이해를 하신 분이면 그 두 번째로 고민하셔야 되는 게, 자, 본인이 말로 하고 싶은 단어,
중에서도, 그렇죠? 첫 번째로 일상에서 자주 쓸 법한 단어. 요거를 우선적으로 공부하셔야 되고요. 이 일상에서 자주 쓸 법한 단어를 제가 다른 말로 좀 한번 바꿔보게 되면, 그쵸? 상대적으로 쉬운 단어. 또 다른 말로 좀 바꾸게 되게 되면 본인이 이미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큰 단어. 또 다른 말로 해보게 되면 버벅거리지만 영어로 나오기는 하는 단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말들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거의 큰 맥락으로 보면 다 비슷한 말들이기 때문에 일상에서 자주 쓸 법한 단어, 상대적으로 쉬운 단어, 본인이 이미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큰 단어, 버벅거리긴 하지만 영어로 나오긴 하는 단어. 이런 단어 종류를 먼저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2번으로 가게 되면 비일상에서 쓸 법한 단어. 이게 되는 거고, 이 비일상에서 쓸 법한 단어도 사실 다른 말로 제가 조금 바꾸게 되게 되면 상대적으로 어려운 단어. 이래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르는 단어. 그쵸? 모르는 단어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그쵸? 버벅거리고도 영어로 안 나오는 단어. 당연히 모르는 단어이기 때문에 버벅거리고도 영어로 안 나오실 거예요. 자, 그래서 외부적인 요인으로 알게 된 단어 공부보다는 실제로 본인이 말로 하면서 하고 싶었거나 영어로 말을 하려고 했는데 제대로 안 나온 단어를 먼저 공부해야 되겠다는 것을 인지를 하신 분들은 이 본인이 입으로 말로 하려고 했던 단어 중에서도 일상에서 자주 쓸 법한 단어, 즉 상대적으로 쉽고 본인이 이미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 버벅거리지만 영어로 나오긴 하는 단어를 우선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순서적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순서적으로 봤을 때 레벨상으로 봤을 때 비일상에서 쓸 법한 단어, 상대적으로 어려운 단어, 모르는 단어, 몰랐기 때문에 당연히 모르니까 버벅거리고도 영어로 안 나오는 단어, 이런 단어를 순서적으로 이렇게 공부하신 게 맞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을 다시 한번 정리만 하게 되면 한마디로 외부적인 요인으로 알게 된 단어보다는 본인이 실제로 쓸 법한 단어, 본인이 실제로 말하고 싶었던 단어, 본인이 실제로 말을 하면서 제대로 안 나온 단어를 먼저 공부하시고 본인이 실제로 하려고 했던 단어 중에서도 쉽고 어려움의 차이가 있으니까 일상에서 자주 쓸 법한 단어, 그 이후에 비일상에서 쓸 법한 단어, 이런 순서적으로 공부를 해라. 쉬운 것부터 어려운 거로 차근차근 가라. 이게 가장 핵심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단어 공부를 이렇게 제가 하라는 대로,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 제가 지금까지 학생들을 가르쳐 보니까 단어 공부를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제대로 하게 되게 되면 여기서 하는 도중에, 단어 공부를 하는 도중에 꼭 이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모든 학생들이 이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제 단어를 본인 입에서 나온 단어를 공부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쉬운 것부터 어려운 거에 차례대로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그 단어의 쓰임새나 아니면은 쓰임새나 단어의 의미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 혹은 모르는 단어는 찾아보는 과정이 필수적이겠죠. 그러면 사전을 쓰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사전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이 항상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면 단어를 치면 여러 단어가 나오는데 어떤 단어를 선택해야 되는가부터, 그 다음에 단어 선택을 함에 있어서 이 단어가 잘 쓰이는 건지 잘 안 쓰이는 건지 어떻게 확인을 하냐, 이런 질문까지. 그리고 또 한 단어를 찾는데 걸려야 되는 시간, 그쵸? 이런 것들, 단어 찾을 때 시간이 많이 걸리시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단어의 의미뿐만 보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구조까지 봐야 된다. 이런 것들. 또, 한 단어를 찾았는데 그 단어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여러 가지 의미를 한 번에 다 봐야 되는가? 이런 질문들이 꼭 이렇게 단어 공부할 때 학생들한테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단어 공부 4번째 영상이 끝나게 되면 사전 보는 법에 대해서 영상을 또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사전 보는 법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은 그 영상을 보시면서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칼의 단어 방법이 왜 효율적인가, 칼의 단어 공부 방법이 기존 단어 공부 방법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어떤 단어를 공부를 해야 되는가를 가지고 기존의 방법과 저의 방법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이 실제로 제가 알려드리는 이 어떤 단어를 공부해야 되는가를 통해서 알려드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제 방법이 제가 알려드린 내용이 효율적이지 않은지 스스로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알려드린 내용이 외부적인 요인으로 알게 된 단어 공부보다는 본인이 실제로 하려고 했던 단어를 공부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본인이 실제로 하려고 했던 것 중에서도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차근차근 가야 된다. 제가 알려드렸던 요 내용 꼭 여러분들 인지를 하시고 상기를 하신 다음에 그리고 일상에서 떠올리는 게 왜 중요한가 영상도 보시고 그 다음에 단어 공부 네 번째 영상을 보시면서 이 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가르쳤던 그 수천 명의 학생들 중에서 이제 수천 명의 학생들이 단어 공부를 할 때 어떤 것을 잘못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 한번 보자, 이런 마음으로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제가 이 얘기는 또 언급을 하겠지만 이 단어 공부 네 번째 영상은 지금 현재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꼭 봤으면 하는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도 그리고 시청자분들도 실제로 이 방법대로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본인은 제가 말씀드릴 내용 중에서 어떤 것을 전제를 무시를 했기 때문에 오늘 알려드렸던 요 전제를 어떤 전제를 무시했기 때문에 제가 네 번째 영상에서 알려드릴 그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어떤 실수를 하고 잘못된 걸 하는지 체크를 하시면서 본인의 공부 방법 이런 걸 다시 한번 세팅을 하시고 다시 다듬어 보시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